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날씨는 자꾸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들. 공부도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벌써 5월 말쯤인데. 왜 지난주에 빠졌어요? 왜? 아팠어요? 나가갖고 애기 보이라고? 그러셨구나. 자, 물권법이, 우리 14문제 내지 15문제 나오죠? 못 나오도 14문제는 나오죠? 물권법은 총칙과는 별개로 따로 독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총칙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총칙에 영향을 받는 것은 계약법이에요. 계약법과 총칙과 밀접해요. 그럼 물권은 따로 조금 독립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관한 민법을 공부하잖아요. 부동산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15문제면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여러분들 다른 거 있잖아. 중개사법, 공법 또는 뭐 등기법 있잖아. 다 영향을 끼치죠. 물권법이. 자, 그럼 물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쉽잖아요. 물권은 물건에서 발생하는 권리죠. 물건에서 생기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물권. 그러면 이 물건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움직이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동산. 부동산 이후 물건을 동산이라고 하죠.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물건이 7가지잖아요. 하나는 빼죠. 질권. 질권은 부동산에서 안 생기죠. 그래서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이 물권의 대상이 되려면은 3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를 보니까 195페이지 3번에 물권의 객체라고 나왔죠? 자, 거기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써있죠? 현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건의 대상이 되려면 또 특정한 물건이야 합니다. 특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니까 현존 특정의 물건, 그 다음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물건의 대상이 되죠. 자, 여러분들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걸 분양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분양권은 지금 아파트가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도 분양권은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니까. 채권은 없어도 채권은 발생해요. 또 권리 매매가 이루어져요. 하지만 아파트가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있을 수가 없죠.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현존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가 건축이 완성이 됐어. 근데 몇 동, 몇 통가 특정이 안 되면 어떤 게 자기 거야? 특정돼야 안 돼요. 소유권이 생기려면은. 특정돼야죠? 자, 그 다음에 저 유리창은 물건이잖아요. 근데 건물이라는 물건은 1구성 부분이 된 거지. 저것만 따로 소유권이 있을 수 있어요? 건물에 부착되기 전에는 소유권이 있었죠. 하지만 건물에 부착되면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따로 물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물건의 대상이 되려면은 이 3가지를 갖춰져야 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현존성, 특정성,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해 갔죠? 물건은. 근데 그 밑에 196페이지. 권리도 물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점유권이나 권리질권. 그 밑에 3번째가 중요해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의 권리의 대상으로 물건이다라고 나오죠.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이 위에라는 말은 이걸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위에라는 말은. 알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부동산에서 생긴 거요?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권리에서 생긴 거예요. 권리에서 생긴 거잖아요. 이걸 권리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문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이 소멸한다면은 저당권도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하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여기까지 기억해야죠.
그렇죠? 수매로라면 이것도 수매로니까 그게 바로 권리에서 발생하는 물권도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다 해갖고요. 197페이지를 보니까 자 여러분들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인정되는 거 우리 소유권이 한 개의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뭐냐? 우리 부동산이다 하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죠? 토지 위에 있는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걸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도 부동산이지만 그 정착물도 부동산이란 얘기예요. 그 정착물이 뭐가 있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자, 토지. 한 필지 단위로 한 개의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 필지라는 것은 소유권의 객체를 나타내는 거지 이게 평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몇 평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 100평일 수도 있고 1000평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분은 시골에서 오셨죠? 그랬더니 그랬대요. 이 시골에 우리 마지기, 필지, 한 마지기, 한 필지 뭐 이러잖아. 그걸 생각했던 거야. 그분은 한 마지기가 200평이고 한 필지가 1200평 이러거든요. 농토 이렇게 거래할 때 거래 단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야. 거래 단위가 아니야. 이것은 그냥 한 개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50평일 수도 있고 500평일 수도 있고 자 이게 한 개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건데 이 한 필지는 판단 기준은 등기부로 기준하는 거냐 지적공부로 기준하는 거냐 등기부예요 지적공부예요 지적공부죠. 그게 시험 문제 나왔죠. 지적공부로가 기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는 분필 절차가 없이 등기부만 분필 등기가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 밑줄 치하죠. 그게 바로 여기 197페이지 판례. 지적법에 의한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 등기 효력은 뭐다? 판례 박스. 소극이란 얘기는 유효다, 무효다? 제일 밑에 판례 박스. 제일 밑에 판례 박스. 무효죠? 자, 우리 지적법에 지금은 이제 공간 구축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졌죠. 아무튼간 그런 지적공부상의 분할 절차 없이 등기부만 분필 등기가 되면은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면 이건 잘 나와요, 이제. 한 필지의 일부분만 이거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말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일부분의 등기는 안 되죠. 항상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다 해서 한 개의 부동산이야만이 한 개의 등기 용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1필지당 한 개의 등기 용부가 있는 거죠.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일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이거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용익물권은 이건 설정할 수 있죠? 용익물권은 분필 절차 없이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잘 나오잖아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돼야 한대, 일부분에. 점유취득시효. 일부분만 점유할 수 있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왜 안 되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건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돼야 하잖아. 등기는 한 필지 단위로 등기되는 거지 일부분만 등기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죠. 오케이? 일부분만 점유는 가능하지만 등기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거 별것도 아닌데요. 잘 나와요. 잘 눈여겨보시라고 해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착물 오면은요.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 그러면 여러분들 독립한 소유권 인정되는 건물로 부동산으로 인정하려면은 건물은 세 가지를 갖춰져야 한다고 그러죠. 세 가지가 뭐죠? 지붕, 기둥, 주벽. 이게 이루어지면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불법으로 건축을 했더라도 누구 거? 신축자 거죠. 등기 여부를 또는 허가 여부를 또는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요? 안 따져봐요? 안 따져봐요. 이런 거 따져보지 않아요. 그냥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은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오케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불법으로 건축했다 하더라도 주의하시라는 거. 자,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미분리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미분리 과실은 이거 명인 방법을 갖춰주면은 이거 독립한 소유권 인정되죠? 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수목. 수목은 임목등기라는 게 있잖아요. 또는 임목등기가 안 했을 때는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그러면 임목등기가 되면 이건 등기부가 창설이 됐잖아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죠. 하지만 명인방법은 표찰 붙이는 거, 편말 붙이는 거, 목찰 붙이는 거 이런 걸 명인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그러면 임목등기와 명인방법은 뭘 우월하게 생각해요? 동등해요. 동등하다는 것은 먼저 한 것이 우선해요. 그래서 수목의 이중매매라고 나와요. 무조건 먼저 한 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판례를 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이 수목을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또 팔아먹었어, 병한테. 이게 이중매매죠? 근데 이자가 먼저 명인방법을 갖췄어. 먼저 명인방법을 갖췄는데 이자가 나중에 임목등기를 해놨어. 그러면 누구 거냐? 이게 대법원 판례죠. 누구 거요? 먼저 한 자 거. 임목등기든 명인방법이든 동등하다. 먼저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죠. 다는 거. 그게 우리 대법원 판례죠. 그렇지 않아요. 동등하다. 그래서 시험문제가 나오죠. 이중매매가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농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농작물이 시험문제 심심찮게 잘 나와요. 이것은 경작자는 이 정당성 묻지 않죠? 정당성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명인방법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불법으로 농작을 했어요. 그냥 권한 없이 재배하지 말라 해도 재배했어요. 그래도 경작자 거예요. 명인방법 없어도 경작자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걸 수확되지 않는 농작물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은 명인방법을 갖춰야 안 갖춰도 돼요? 그렇죠. 이것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경작자는 명인방법이 필요 없지만은 양수인은 명명벌 갖췄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그렇죠? 농작물. 그래서 그러면 그 정착물은 토지 이외 정착물은 이것밖에 없어요. 독립한 소유권 인정되는 정착물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데요. 자, 교량, 다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뭐 여러 가지 구조물 있잖아. 공작물 이런 거 안 움직이죠? 부동산은 부동산에도 토지의 부합물이죠. 토지의 소유권 속에 들어가지 따로 소유권 없어. 따로 소유권 있는 것만 지금 정리해 준 거죠. 독립한 소유권 인정되는 것만.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198페이지로 넘겨보니까 자, 우리 건물, 토지와는 별개로 완전한 독립한 부동산이고 수목은 또 이것도 독립한 부동산이 되려면은 이 임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된다는 거. 여기 니은번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나왔죠? 거기에 A번에 네 번째 줄. 자, 수목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먼저 명인방법을 갖추어 임목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후에 임목등기를 갖춘 양수받은 자의 우선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판례죠. 자, 이거 먼저 명인방법을 갖췄어. 근데 나중에 임목등기를 한 사람보다도 누가 우선해서 취득한다?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자가 취득한다 이겁니다. 요 판례죠. 오케이? 자, 명인방법 모습은 뭐냐? 제일 밑에 B번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명인방법이 유효하려면은 특정돼야 한다. 자, 198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이거 밑줄 치세요. 따라서 특정되지 않는 임목에 관한 명인방법은 효력이 없다. 그 밑줄 치세요. 그게 시험문제 나옵니다. 특정되지 않는 명인방법은 유효하다, 무효다? 무효다. 특정돼야 합니다. 특정돼야 한다는 거. 자, 199페이지. 명인방법에 의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라고 써있죠. C번에. 그 다음에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에 귀속되는데 이건 4번에 네 번째 줄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다라고 나오죠. 다만 경작자로부터 농작물을 매수한 자에다 동그라미 쳐죠. 명인방법을 갖춤으로써 비로소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경작자와 매수인은 틀리다는 얘기죠. 경작자는 명인방법을 필요 없지만은 매수인은 명인방법을 같이 한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물권 내용을 공부했고, 물권의 종류해서요.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나오죠. 200페이지. 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물권법은 물권법의 대부분은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어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당사자 약정의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대부분이 강행 규정성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니까 거꾸로 나오죠. 시험 문제는. 의무 규정인 것이 뭐냐? 그거 우리 책에 없으니까 써놓으세요. 물권법 중에 6가지 쓸 거니까 그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 제일 위에다가. 제목 옆에 여백 있잖아요. 6가지 쓸 거니까 의무규정성을 띠고 있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의무규정성이 인정되는 거. 그러니까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강행규정이에요. 근데 거꾸로 물어봐요. 의무규정성을 띠고 있는 게 6가지인데 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상린관계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해요. 그 다음에 합의에 관한 규정. 합의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은 원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금지 약정이 가능하거든요. 설정 행위로. 그러면 전세권은 양도가 제한되죠. 금지 특약이 가능하죠. 네 번째, 유치권 배제의 특약. 유치권의 불발생의 특약이 가능하죠. 그러면 유치권은 불발생하죠. 다섯 번째, 우리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배제하는 특약, 저당권의 효력이 배제하는 특약, 효력을 미치지 않기로 하는 특약. 원래는 미치는 게 원칙인데 미치지 않기로 했으면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째, 6가지라고 그랬어요.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 원래 법정시한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관습법상에서 발생하는 법정시한권 하나만큼은 의무 규정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기가 어려운다면은 이 3가지가 중요해요. 책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이 3가지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3번, 4번, 5번은. 3, 4, 5번. 이게 중요해요. 다 암기하기 어려우면 3가지라도 암기하세요. 3가지는 아주 잘 나오니까. 알겠죠? 자, 물권법이 대부분이 강행 규정인데 의무 규정성을 띠고 있는 걸 거꾸로 물어봐요. 저거 종종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3번, 4번, 5번은 특히 잘 나와요. 알겠죠? 의무 규정. 잘 정리해놨죠?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다는 거, 그게 물권법정주의에서 연유된 거죠. 그래서 200페이지 제일 밑에 물권법정주의 내용이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설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강행 규정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창설했을 때는 무효란 얘기죠. 무효에다 동그라미 치죠. 무효. 그걸 위반하는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 자, 우리 201페이지에요. 판례 박스에 그거 좀 별표해 놓으세요. 자, 소유권은 원래 자기의 소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죠. 근데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 수익을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는,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는다면은 이거 소유권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제하는 특약은 물권법정주의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나올 만한 거예요. 한 지문에. 이거 나올 만한 겁니다. 한 지문에 나올 만합니다. 거기에 자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박스에 팔레 박스.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을 설정하는 걸 넘어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는 새로운 물건의 창설을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무효란 얘기예요.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거. 그거 소유권 있으나 마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택지 제한 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밀집하기 때문에 택지가 200평 넘으면은 세금을 그냥 막 굉장히 많이 물리게 하고, 뭐 지방, 뭐 저기는 뭐 400평 넘으면 또 그러고, 뭐 시골 같은 경우 600평 넘으면은 택지가 넘으면은 또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유재산을 법률로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 헌법에 위반된다 해갖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돼갖고 그 법률 자체가 폐지됐어요. 폐지됐어요. 그거 부자들은 뭐 몇백 평을 가지고 있던 어쨌든 그걸 제한한다는 게, 법률을 제한한다는 게 좀 그러잖아요. 그 대신 부자니까 세금 좀 더 내라 하면 되잖아요. 못 갖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해가시죠? 그런 거. 그게 바로 이런 소유권의 사용 수익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나올 만한 거죠. 자, 우리 물권의 종류다 해갖고요.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라고 있으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지다 보니까 물권은, 우리 민법상 물권은 딱 8가지죠. 그렇죠? 8가지. 자, 오늘 우리 문제집 많이 사신 것 보니까 이제 문제풀이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문제풀이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다 풀어보려면 진도 안 나가요. 진도 안 나가면 재미없어서 결국은 못 해요. 그러지만 우리 꼬마가 공부를 하도 못해서 재수시키는데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줬어요. 너 공부하는데 그냥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책 한 권 넘어가면 기분 좋지. 머릿속에 들어간 건 없어도.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 그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그랬어요. 문제를 풀더라도 369로 풀으라고 했어요. 369. 3번, 6번, 9번, 12번 막 이렇게 막 나가라고 그랬어요. 369로 풀으라는 얘기가 뭔지 알죠?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라고, 걔가.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문제집 한 권이 나가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 풀었던 거. 2, 4, 6 이제 풀어야지 이제 또 다음에. 그리고 3바퀴 돌아가면은 한 번 다 푸는 거나 똑같잖아. 근데요, 그 효과가요, 한 권을 3번 푸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생겨요. 제가 그 공부 방법을 알려줬더니 우리 애가 그냥 사탐 같은 거 100점 맞아버리더라고. 그렇게 알려주니까. 왜? 공부가 재밌는 거야. 왜? 금방 한 권 넘어가고, 머릿속에 별로 뭐 들어간 건 없어도 아무튼 한 바퀴 돌았잖아. 성취욕이 있어야 하거든, 공부는. 여러분들도 제발 좀 그렇게 하시라는 거. 어떤 분은 그냥 100페이지도 못 나가, 한 50페이지 꼼꼼하게 하다가 지쳐갖고 그냥 주저앉아버려. 그러지 마세요. 만화책 보듯이 해요, 공부는. 문제를 풀더라도 꼼꼼히 풀려면은요, 진도 안 나갑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냥 3번 풀고 6번 풀고 얼마나 그냥 한 장서 건너뛰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한 장에 보통 3문제 정도밖에 안 써 있어. 그러면 한 페이지당 한 문제 풀고 넘기는 거야. 얼마나 빨라. 그 대신 안 풀었던 거 다음에 풀면 돼. 그러면 3번 보는 꼴이야. 그게 훨씬 공부 잘해요. 왜? 문제가 비슷비슷하거든. 그리고 그 문제 하나 풀면으로서 그 앞에 내용들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한 번 꼼꼼히 풀어갖고 한 달간 다른 거 하느라고 또 못했다가 다 까먹었다가 또 풀고 이런 것보다도 그래 빨리빨리 해갖고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공부 잘하는 거라는 거. 그랬더니 우리 딸애가 정말로 저는 실천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대로 아빠가 얘기해 준 대로 그렇게 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공부 조금 맛을 느꼈구나, 알았구나. 그걸 계속 그렇게 해라. 반복이 최고니까. 그러면 너 이번 수능 시험 잘 볼 것이다. 내가 그랬거든.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럽니다. 결코 다른 게 아니에요. 369. 좋구나. 369. 알겠죠? 정이나 369가 조금 모은다면은 너무나 숭숭 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짝수, 홀수 이렇게 풀으면 돼. 자기가 조정하면 돼. 제가 볼 때는 369만 풀어도 괜찮아.
그 대신 안 풀었던 거 다음에 풀이하는 거야. 3번, 6번, 9번 풀고 막 덮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죠? 그런데 3바퀴 푸는 거거든. 그게 훨씬 공부 잘해요. 이제 알았죠? 그리고 문제집 있으니까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공부 잘합니다. 틀림없어요. 제 얘기 들으세요. 자, 아무튼 그거 얘기해줬고, 그 밑에 이제 박스를 보니까 201페이지에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지죠? 본권이라는 건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뭐라고 한다? 본권. 그래서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타물권이라겠죠. 타인의 물건에서 생기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한물권 밑에다가 타물권 써놓으세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타물권. 타인의 물건에서 생기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물건에서 생기는 게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물일 때는 소유권이지만 소유권, 자기 소유물이 아니야. 그럴 때는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자기 토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 조당권도 마찬가지고 타인의 부동산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타물권. 그러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지는데 용익물권은 사용수익하는 물건, 사용가치만 가지고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교환가치만 가지고 있죠.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교환가치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은 법률 규정상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라고 써있죠. 유치권은 설정계약상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자, 이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수리공장에 수리를 맡겼을 때 수리비 채권이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수리공장에서는 그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내줘요, 안 내줘요? 그게 유치권이야. 아이고. 그러면 당신이 수리비 채권 가져올 때까지 내가 담보로 잡고 있기를 합시다라는 약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다 당연히 생겨, 그냥. 유치권이라는 담보권은 당연히 발생해. 그래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법률 규정상 생긴다는 걸 법정이라고 붙여요. 오케이? 당사자 약정에서 생긴다. 약정이 아니다. 약정 아니다. 그렇지만 저당권은 설정 기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을 자 대출금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잖아. 그러면 설정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약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이해갔죠? 그렇다는 거. 자, 그 뒷장에 넘어가서요. 관습법에 인정되는 물건이다 해갖고요. 제일 위에 3가지가 있죠. 제일 위에 줄에.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이렇게 써있죠. 이게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 3가지보다도 시험 문제는 그 밑에 판례박스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 판례박스 좀 별표해 놓으세요. 이거 여러 번 나왔죠. 자, 첫 번째 1번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1번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양수인이니까 매수인이에요. 양수인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권자 아니에요. 법률상 소유권자 아니죠? 아니고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이 안 되죠. 법률상 소유권도 없고 뭣도 없다?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 이거 3번이나 나왔죠. 온천권. 따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에 사도통행권. 거기다 비추하죠. 자, 개인 도로를, 우리 도로는 개인 사유지의 도로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만이 통행하는 거요. 이웃 주민들도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 독점적인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물권이 아니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란 얘기죠. 4번에 공원 이용권, 거기다 빛을 주세요. 우리 근린공원 이용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무슨 평화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강동구 주민들을 세금으로 만들었다고 보더라도 주민들만 이용하는 거요. 대한민국 사람, 외국 사람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이용하는 거죠.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독립한 물권이 인정이 안 돼요.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걸 공원 이용권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물권의 효력이다 해서요. 203페이지. 우선적 효력. 물권과 물권 간에는 어떤 물권이 우선하냐. 거기 1번의 2번째 줄.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써있죠. 2번째 줄. 제일 위에서 2번째 줄. 써있죠?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생긴 물권보다는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제한물권은 선호에 관계없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써있죠? 동그라미 2번.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는 항상 제한물권이 우선해요. 항상. 알겠죠? 그 다음에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거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성립 선호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의 우선함이 원칙이다 써있죠. 성립 선호에 관계없이 원칙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잖아. 이 최우선 변제금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우선해요, 안 해요? 우선하죠. 선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은 물건이잖아. 근데도 임차권이 최우선으로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채권인데. 알겠죠? 그게. 그 다음에 우리 등기된 채권이라든가 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라든가 그 후에 생긴 물건보다는 우선하죠? 가등기된 채권 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그래서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언제나 우선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언제나 우선하는 건 아니죠. 오케이? 그렇다는 거. 자, 여기 2번에 이 204페이지 2번 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나오죠? 그거 별표였어요. 여기서 최고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계속 나와요, 이거. 작년에 또 나오고 그 전에 나오고 막 계속 나와. 이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핵심이 여기에요. 제가 지금 핵심을 잡아줄 때 놓치지 마세요. 청구권자와 상대방은 누구냐?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잡으면은 물권적 청구권은 나와라 해요. 청구권자와 상대방은 누구냐? 자, 물건이 침해받고 있다든가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권리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청구권자는 그 행사하는 권리자는 현재 물권자여야 한다는 거. 뭐다? 현재 물권자만이 청구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물권자가 아닌 과거 물권자는 청구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현재.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냐? 현재 침해자. 현재 점유자. 그러니까 현재 침해자, 현재 점유자. 물론 현재 점유자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야죠. 권한이 없는 자야 한다. 만약에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임차인은 임차 기간 동안에 그 빌린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야, 아는 자야. 그러면 임대인이 소유권자잖아.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신 내가 소유권자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당신 나가주셔요. 빨리 반환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못 오잖아. 정당하게 지금 현재 점유자인 임차인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현재 점유자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해요. 근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는, 원인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죠? 방해 제거 청구 행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죠. 이게 핵심이죠.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청구권자고 상대방은 누구다? 현재 침해자. 알겠죠? 그렇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자 정리해 갑시다. 204페이지에 2번에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권과 비교다 해갖고요. 여기 작은 1번 별표세요. 작은 동그라미 1번. 그게 중요하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 후 고유과실이 손해배상 발생 요건이죠. 고유과실.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은 가해자, 침해자 후 고유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지만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는 방해자 후 고유과실이나 손해배상은 요구된다, 요구되지 않는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 후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침해자 후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우리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대부분 스라브 지붕, 스라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옥상에다 빨래를 널어놔요, 안 널어놔요? 스라브가 뭔지 알죠?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옥상에 빨랫줄 이렇게 햇빛
늘게 해서. 그럼 빨래가 바람 불다 보면은 이웃집으로 날아가야 안 날아가요? 날아가잖아. 그러면 이웃집에 날아갔는데 그 이웃집 빨래가 여러 가지 이웃집 생활에 방해를 줘요. 팬티 같은 것이 날아와 갖고. 그렇죠. 그러면 그 빨래 주인한테 이거 가져가세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빨래 소유자가 고의 과실에 의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태풍이 불어서 방해한 거요. 바람이 불어서 방해한 거지. 고의 과실이 없잖아. 그래도 이거 제거해 주세요라는 방해 제거 청구권이 생기죠. 이해갑니까?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우리 205페이지를 보니까요. 그 위에 체크 플러스 해갖고 또 잘 정리해놨네요. 그 얘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그 도표를 보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점유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점유권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따로따로 규율을 해놨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다른 제한 물권의 준용 규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 X라고 써 있죠. 이게 중요해요.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 없다라는 거. 그거 색칠해 놓으세요. 왜 없어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왜 반환 청구권이 X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지역권과 저당권만큼은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8가지 물건 중에서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기는 물건은 딱 2가지예요. 지역권과 저당권. 저당권이 여러분들 은행에서 저당권자예요. 돈 대출 1억 원 해주고 그러면 은행에서 그 집을 잡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만 해놨잖아.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없어. 지역권도 마찬가지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대신 방해 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 뭐가 없다?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는 얘기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얘기다.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가지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중에 반환 청구권만 없다는 얘기야. 오해하면 안 돼 이거. 오케이? 오해하면 안 돼요. 유치권에는 아예 준용 규정이 없죠.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유치권 자체에 기한. 자, 그 밑에. 자, 우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다 해서요. A번 별표해야죠. A번 별표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야만이 상대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다, 상대방 아니다. 있는 자는 상대방이 아니란 얘기죠. 이 자한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다, 못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못 옳은 자가 누구냐? 이게 6번 나왔죠. 못 옳은 자, 그게 A번이야. 지금 별표인 거. 자, 이거 암기해야죠. 자, 금방 얘기했던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쓰는 지상권자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전세권자나 또는 임차권자는 이거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받을 때까지 나 이거 못 나가, 나 못 내줘, 반환 못 해줘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유치권, 질권이죠? 이 사람도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동시행 항변권. 자, 여러분들 잡읍시다. 여러분들, 우리 전세 기간이 끝났어. 근데 전세금을 안 줘. 근데 이사가 해야겠어. 이사가는 전세금을 안 주면은 기간이 끝났는데 나간다고 하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는 전세금 받을 때까지는 계속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전세금과 그 임차, 전세 목적물을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그러면 기간이 끝났더라도 더 이상 연장 계약을 맺은 게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계속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못 한다? 전세금 안 주면서 못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이것도 잘 나오잖아요. 20년 점유 취득시가 완성되면은 여러분들 등기하기 전에는 취득시가 완성됐더라도 등기하기 전에는 아직 소유권이 없죠? 그러면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자잖아. 그러면 20년 완성돼서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없다는 거.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와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축으로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자,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이나 그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이게 시험 문제는 최고로 잘 나오죠. 자, 5번이 나머지도 잘 나오지만 5번은 여러 번 나왔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건물의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는데 을이 샀어. 샀는데 미등기 매수인이야. 그래서 이 건물을 점유해서 대금을 다 주면서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은 을에게 있어요? 갑에게 있어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죠? 그러면 지가 팔아먹은 물건을 매도인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이 미등기 매수인한테 행사할 수 있냐? 없죠. 그러면 이자가 다시 팔아먹었어. 이자를 전득자라고 그래요.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 전득자. 그러면 이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매도인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전득자한테 행사할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시험지 참 잘 나와요.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많이 나와. 미등기 매수인이나 다시 그자로부터 취득한 전득자한테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왜 못 한다?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니까. 정당하게 이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이나 전득자는 있는 사람이죠? 미등기 매수인이나 전득자. 아무튼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그리고 우리 책에 지금 잘 써 있어요. 자, 여기 A번의 세 번째 줄. 점유할 권리를 있는 자에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해서 나오잖아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여기 나오잖아. 미등기 매수인이나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동시행 항변권을 가진 자, 취득 시 완성돼서 점유하고 있는 자. 이거 다 빚을 취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여러분들 한 6번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거 얘기했고,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여러분들, 건물의 철거 청구라든가,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이전 등기 청구권 있잖아. 이런 것들이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알겠죠?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은 디귿번의 두 번째 줄에 밑을 취하죠. 방해 예방 또는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써 있죠? 또는이란 뜻이 뭔 말이에요? 선택이라는 거. 선택. 함께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 나왔어요. 함께 하면 틀려. 함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같이 행사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함께라고 나오면 틀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거. 그걸 아냐면 해서 3번이나 나왔죠. 또는입니다. 또는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서 자, 이제 우리 3가지 각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잘 좀 들어보세요. 이 3가지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 공부는 다 끝난 거죠. 물권적 청구권 나와라 해야죠. 자, 여보세요.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 건물인데 미등기야. 그래도 이 신축자는 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미등기 상태에서. 신축자는 소유권 취득했죠? 아, 신축 건물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아까 강조했잖아. 등기 없어도 취득한 거야. 3가지만 갖춰지면 3가지가 뭐죠? 기둥, 지붕, 벽. 그걸 갖춰졌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이걸 팔았어. 을한테 팔았어. 근데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법률상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이 건물의 소유권 못했죠. 신축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해. 그러지만 매수인은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걸 아냐 모르냐. 오케이? 그럼 매수인은 미등기 상태에서는 사실상 소유권자지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물에 병이라는 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불법 점유란 얘기는 지금 저런 정당성이 없는 자란 얘기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을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이거 시험 문제 나오죠. 이 병한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왜 그렇죠? 왜 없죠? 그렇죠. 지금 청구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자는 현재 물권자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물권자가 아니요. 소유권이 없다고 했어. 그걸 아냐 모르냐. 그러면 이 갑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재 물권자는 갑이니까. 그러면 팔아먹었더라도 등기가 넘어가지 않는 한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매수인은 잘 들어 이제 매도인한테는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잖아. 그러면 채무자가 제3자한테 행사하는 권리를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행사하는 걸 뭐라고 불렀죠? 대의행사. 오케이. 그러면 을은 갑의 병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뭘 수는 있다? 그렇죠. 대의행사라는 말과 직접적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다는 말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의행사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 못 하죠. 이게 이제 한 문제가 나오죠. 오케이?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토지 소유권자죠. 근데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요.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은 누구 것이냐 이겁니다. 건물의 소유권, 을 거죠.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존재하죠. 그러면 갑은 지금 토지 소유자잖아요. 을에게 이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있냐? 이것이 문제 나오죠. 퇴거 청구권 없죠. 왜 없죠? 이게 문제 3번이나 나왔죠. 건물은 자기 것이 아니니까 나가라 말아라 못 하죠. 지 것도 아닌데. 오케이? 그 대신 이 을의 건축물에 의해서 갑의 토지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아, 갑이 건물 짓고 싶은데 이 허름한 낡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갖고 건물을 못 짓게 방해하고 있잖아. 그럼 빨리 이거 헐어주세요. 철거해주세요라는 건물의 철거 청구권은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되잖아요. 오케이? 철거 청구권은 있다 이겁니다. 철거 청구권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갑이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전 등기가 넘어갔죠? 그러면 전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전소유자.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철거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전소유자는 과거에 소유권이 있었지만 현재의 물권자가 아니잖아. 현재의 물권자는 병이죠? 병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하냐 모르냐. 오케이? 그 다음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자, 을이 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을 해서 정에게 팔아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팔아먹었는데 정은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나와요. 미등기 매수인이 건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어.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소유자가 병이죠. 병이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하려고 그래요. 을한테 해야 하냐? 정한테 해야 하냐? 건물의 철거 청구는 을이다 하면 틀려버리죠. 자, 상대방은 현재 침해자죠. 현재 침해자인데 이자는 과거의 침해자예요. 팔아먹었으면은. 현재 침해자는 이자가 현재 침해자예요. 현재 침해자가 이자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미등기 매수인인데 현재 침해자가 됩니까? 예. 자, 청구권자는 법률상 소유권자만이 청구권자지만 침해자는 법률상 침해도 침해자지만 사실상 침해도 침해에 해당한다. 이 사람은 사실상 침해자야 아니에요? 사실상 침해자예요. 그래서 현재 침해자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철거 청구를 을한테 해야 한다 하면 들려요. 미등기 매수인도 철거 청구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한테 철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해야 한다? 미등기 매수인. 이거 하나 알아놓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28회 기출 문제가 이거 나왔죠? 건물을 임대했다라고 나와요. 임대차.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의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죠? 임대인이죠. 임대인. 자, 임대인에게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봅시다. 갑이 임대인에게 건물에서의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거 청구. 없어요? 어머,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철거 청구 못해요? 철거 청구할 수 있죠. 퇴거 청구는 안 되죠. 퇴거와 철거를 구별할지 모르면 안 돼요. 구별을 잘해요. 여기 임차인한테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거 청구. 안 되죠. 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대신 건물에서 퇴거 청구는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요.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퇴거 청구. 당신 나가주시오. 왜?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는데. 임대인이 불법점유자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권을 갖췄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판결 내리죠. 여기에서 문제 나오죠. 이걸 아냐면요. 철거 청구는 임대인한테 해야 하고 임대인한테는 퇴거 청구할 수 없어요. 건물 소유자한테는. 그렇지만 임차인한테는 철거 청구를 못 오고 무엇을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아냐면요. 이것만 알면은 물권적 청구권 나와라 해야죠. 오케이? 걱정 없죠? 자, 우리 책에 체크 플러스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다 해서 여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임대인은 직접점유자예요, 간접점유자예요. 간접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간접점유자도 상대방이 되잖아. 간접점유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동그라미 2번 체크 플러스 박스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이 되는 점유자는 간접점유자도 포함된다. 다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써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 상대방은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가 상대방이죠? 건물을.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2번.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건물 철거 청구는 할 수 없죠? 임차인에게는. 그렇지만 동그라미 3번.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부상에 아직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지 않더라도 여기 건물을 매수한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아직 소유자로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죠. 자, 아직 지금 등기가 명의자 없다 하더라도 그 자가 건물을 점유자로서 철거 청구를 구할 수 있다 써있죠? 3번의 제일 밑에.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써있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여기 무단으로 건축한 자가 이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 있으나 그 자한테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다. 그거 색칠해야죠. 그 자한테 무엇은 못한다? 무단으로 건축한 이자한테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다. 오케이? 207페이지. 다른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해갖고요. 여기 기억번. 지역권과 조당권, 동그라미 쳐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지역권과 조당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는데 무엇은 없다? 반환 청구권은 없다.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하면 들렸다겠어요?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만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세 번째 줄.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써있죠? 이거 시험문제 참 잘 나와요. 니은번의 세 번째 줄 색칠해 놓으세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고 나왔죠? 왜 그러냐면은 유치권은 점유가 존속요건, 성립요건이에요. 그러면 점유가 상실되면은 유치권은 소멸해버려요. 그러면 유치권이 소멸하니까 유치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없어요. 유치권이 없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행사해서 1년 이내 회수가 가능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돼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다라는 거. 그거 색칠해 놓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거기 두 번째 줄, 디귿번의 두 번째 줄.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은 인정한다는 게 판례죠. 등기되어 있는 임차권은 임차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은 성질이다. 잘 밑에 줄에 밑줄 치세요.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해요? 달려요? 같이 해요. 그럼 물권이 이전 소멸되면은 물권적 청구권도 따라서 이전 소멸하죠? 그러면 자 우리 208페이지 제일 위에 네 번째 줄.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거기다 동그라미 쳐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가 갑이죠. 더 이상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현재 물권자만이 청구권자니까. 오케이? 자, 3번을 보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써있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박스를 보면은 합의 해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합의 해제. 자, 우리 원래 이제 판례 이거 하나만 나왔지만은 다 암기해버려야 하는 것이 이거죠. 자, 이 토지를 매매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우리 시험 문제가 4군데에서 나오죠. 해제, 합의 해제. 여기서는 지금 판례는 이거 하나만 나온 거잖아요. 합의 해제. 자,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이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 등기도 무효화돼 버리거든.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죠. 소유권은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더라도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이전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돼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거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면 소멸시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이 을 앞으로 무효인 등기가 돼서 공보상에 방해받고 있어 지금. 이 무효인 등기로 방해받고 있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야 하는데 이거 방해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소멸시에 안 걸리죠. 소멸시효 대상이다, 아니다? 이걸 아냐면 4군데에서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지금 판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은 다 4가지 똑같이 알아놓으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은 뭐다? 거기. 자, 이 합의 해제에 따라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경영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다, 대상 아니다. 이거 하나, 이제 이거 하나로 그냥 4개를 하나로 암기해 버리세요. 이거 하나에다가요. 또 시험 문제가 한 군데가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자, 아예 다 얘기해 줄게요. 이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등기를 맡겨놓는 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러죠?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그래요. 명의를 맡겨놓는다 이겁니다. 등기를 맡겨놓는 거. 그러면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갔더라도 이게 명의 등기라고 그러죠. 이 자를 수탁자라고 그래요. 등기를 맡아주는 자를 뭐라고 한다? 맡을 수자. 우리 한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럼 맡기는 사람 이 자를 뭐라고 그러죠? 신탁자. 그러면 명신탁은 유예요, 무예요? 이것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예요. 우리 실명법에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규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수탁자 거예요, 신탁자 거예요? 소유권은 신탁자 것이죠? 소유권은 신탁자 것이니까 이거 말소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말소등기 청구권 있죠? 이 말소등기 청구권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서 30년, 50년이 지났더라도 신탁자는 언제든지 그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이걸 법으로 금지시켰으면은 아예 찾아오지 못하게 하면 맡기라 해도 안 맡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법을 안 만들잖아. 시민단체에서는 그거 만들어야 한다 막 주장하잖아. 못 찾아오게. 아예 등기가 넘어가면은 그냥 우리 못 찾아오게 만들어버리면은 법으로 규제하면은 맡겨놓으려고 해도 맡겨놓지 않지 않냐. 지금 맡겨놓은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그 뭐 청문이다 뭐다 이런 거 피해가려고. 오케이? 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안 만들잖아. 눈 하나 깜딱 안 참. 알겠죠? 언제든지 그냥 찾아올 수 있어요. 소멸시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죠. 이 2군데에서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비용 부담. 건물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생기잖아. 누가 부담하냐?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한다. 잘 밑에 줄에. 언제나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비용 부담해야 한다. 자, 우리 문제 2문제가 있는데요. 이것 좀 풀어보고 그러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눠준 문제 이거. 안 갖고 왔어요? 또 벌써? 갖고 와요. 나눠준 문제 2문제. 자, 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 1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오케이. 없다. 맞았죠. 비용 상환 청구권은 별도로 청구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을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은 내용이다. 내용은 아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지금 물권적 청구권에 맞는 것은 1번 나와버렸네. 이게 작년 기출문제잖아요.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철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 철거 비용 부담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고 별도로 청구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자기가 철거해서 들어간 비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비용 상환 청구권을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안 해주다 보니까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비용 부담은 별도로 청구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아니죠. 오케이? 우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별도로 고의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침해로 인해서. 그러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한다는 얘기지 그게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에 청구할 물권적 청구권으로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왔으니까 1번 맞은 거죠. 1번 맞은 거예요. 2번. 불법 원인에 의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죠. 거기 불법 원인, 거기다가 빨리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 맨날 얘기했잖아요. 자꾸 확인 사살 해드려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서 하니까.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62페이지. 62페이지. 별표에 있는가, 안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62페이지 디귿번. 제일 밑에 디귿번. 62페이지 제일 밑에 디귿번. 거기에, 자, 103주 위반이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라고 그래요. 반사의 질서. 위반에 의한 법률행위는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 이행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써있죠? 자,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부정된다.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는 소유물 반환 청구도 부정된다. 소유물 반환 청구도 부정된다는 거. 이거 별표 혈압했잖아.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요. 오케이? 작년 기출 문제잖아요. 여기 나오잖아. 자, 아무튼간 2번 틀렸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어요.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정 승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불법 점유자가 팔아먹었어. 그자한테 반환 청구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파는 사람한테도 특정 승계인이 매주인입니다. 매수인한테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자, 4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 내용을 하고 있다. 결과 때문에 틀렸죠. 방해 원인에 대한 제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원인. 결과에 대해서는 방해 결과에 대해서는 이건 방해 제거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 타인이 건축 철거 자재를 잔뜩 쌓아놨어. 철거해서 자기 토지에다가. 그러면 누가 쌓아놨는 게 되면 저쪽에 건물을 철거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쌓아놨다고 그래. 그러면 이거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방해 원인에 대해서는 제거를 청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제거가 됐네. 근데 예전에 일주일 전에 쌓아놨는데 지금 오늘 제거 청구하려고 보니까 다 없어졌어. 그러면 그 제거된 결과에 대해서 제거 청구해요? 원인에 대해서만 제거 청구하는 거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 청구해요? 이해갑니까?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4번 틀렸죠. 5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 상실하면은 더 이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없죠. 현재 소유자만이, 현재 물권자만이 청구권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러면 1번에 맞은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아시죠? 2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옳은 것은 을이 건물을 거주하는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없다. 무단으로 건축을 했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에게 퇴거 청구할 수 없다겠죠? 그러면 1번 맞았네. 1번. 2번.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병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어.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죠. 왜 없죠? 갑은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현재 소유자만이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2번 틀렸고 3번. 을이 정액의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했으나 아직 미등기인 경우. 자, 이거. 을이 건물을 정한테 팔아먹었어. 근데 건물이 미등기야. 정은. 그러면 철거 청구는 을한테 해야 해요? 정한테 해야 해요? 정한테.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왔잖아. 틀렸잖아요. 있다. 미등기 매수인 정도 현재 침해자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지했어. 그러면 이 지상권자 건물이죠, 이게. 을 거죠, 건물은. 을 거예요, 건물은. 근데 이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갑은 건물의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그러면 갑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현재 물권자만이 청구권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을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을만이 인도 청구할 수 있지. 갑이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갑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지했어요. 임차권 등기 없다고 그거 믿을 지하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죠. 대항력이 없죠. 근데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한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그럼 맞은 것은 1번밖에 없죠? 그래서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물권 변동으로 들어가 봅시다.